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또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기술 기업이죠. 오픈도어의 최근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볼 건데요. 특히 새로 부임한 CEO 캐스 넷킨의 그 야심찬 계획이 담긴 준비 발언 내용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가 바로 2025년 3분기 오픈도어 2.0 새로운 비전과 실행 계획이라는 제목의 컨퍼런스 콜 녹취록이잖아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딱 CEO 발언만 떼서 볼 거예요. CFO 발언이나 Q&A는 일단 제외하고요. 그래서 오픈도어가 지금 어떤 극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지, 또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들어보니까 CEO 발언이 상당히 솔직하고 또 뭐랄까 좀 대담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같이 풀어가 볼까요? 우선 이 새로운 리더 캐스 넷킨 CEO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스스로를 컴퓨터 너드에서 변호사를 거쳐 창업가가 된 사람 이렇게 소개하면서도 본질은 프로덕트 매니저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파티에 가면 분위기 띄우는 사람보다는 고장난 소너스 스피커 고쳐줄 사람이라는 비유, 이거 진짜 기술이랑 제품에 대한 그 집착, 이걸 보여주는 거 같지 않나요? 네, 그 비유가 진짜 딱 와닿죠. 그리고 부임 첫날부터 던진 메시지? 새로운 오픈도어는 과거와 완전히 다를 거다. 이게 이번 분석의 핵심 출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과거 오픈도어는 길을 잃었다 이렇게 진단했기 때문이죠. 이건 뭐 단순 개선이 아니라 거의 혁명 수준의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이거든요. 실제로 그 변화의 속도, 이걸 보여주는 수치도 제시했죠? 맞아요. CEO 부임 직전 일주일 반 주택 매입 계약이 120채였는데 불과 7주 만에,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에는 이게 230채로 늘었다고요? 거의 2배네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매입 속도를 확 끌어올린 건데 이야, 정말 말 그대로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네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확 흥미로워집니다. 그렇죠. 바로 이 속도 변화, 이 배경에 네킨 CEO가 진단한 과거 오픈도어의 문제점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앞으로 왜 그런 전략을 펴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첫째로 그는 과거 오픈도어가 주택 매매 과정을 쉽게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의 힘, 이걸 근본적으로 믿지 않았다고 지적해요. 기술 기업을 표방하면서 정작 기술의 핵심 역량은 간과 있다는 거죠. 기술 회사인데 소프트웨어를 안 믿었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죠. 두 번째 지적은 이제 정체성에 관한 건데요. 스스로를 기술 회사가 아니라 거시 경제를 예측해서 돈을 벌려는 일종의 자산관리 회사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산관리 회사요? 네, 이게 방향 설정에 혼란을 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는 AI 잠재력에 대한 불신인데 여기서 정말 좀 놀라운 사례가 나와요. 어떤 건데요? CEO 본인이 직접 밝히길 PDF 파일 내용을 스프레드시트에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이런 단순 반복 업무만 하는 직원이 무려 12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네, 12명이요. 복사 붙여넣기만요? 네, 2025년에 기술 회사에서요. 이건 뭐 AI는커녕 기본적인 자동화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와, 듣고 보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12명이라니. 네. 네 번째 문제점은 그럼 뭐였죠? 스스로에 대한 믿음 부족. 즉 자신감 부족을 꼽았죠. 수백만 달러를 쓰면서 회사 운영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건 중요한 결정을 내부에서 내리지 못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하거나 뭐랄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경향으로 이어진다고 본 거죠. 스스로 결정을 못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지나치게 위험을 회피하게 되면서 핵심 사업인 주택 매입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2025년 3분기 주택 매입 건수가 2017년 스타트업 시절 이후 가장 적었다고 하니까. 가장 적었다고요? 네,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이야, 진단이 정말 날카롭네요. 이건 뭐 거의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니저 모드는 끝내고 창업가 모드로 돌아가서 회사를 사실상 재창립하겠다. 이게 바로 오픈도어 2.0의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오픈더 2.0은 그래서 새로운 핵심 신념들을 기반으로 해요. 여기서 그의 전략 방향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첫째, 모든 자원과 기술,
특히 소프트웨어와 코딩 역량을 총동원해서 주택 소유 과정을 더 쉽고 마찰 없이 만드는 제품 개발에 올인하겠다. 이겁니다. 제품 개발에 올인한다. 사용자 경험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앞서 지적한 그 정체성 혼란을 바로잡는 건데요. 오픈도어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그리고 경쟁 우위는 엔지니어의 코딩 능력에서 나온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기술 DNA를 확실히 하겠다. 그렇죠. 셋째, 주택가격 책정은 인간의 직감보다 기계, 즉 AI가 더 잘한다. 이런 확고한 믿음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넷째, AI를 적극 활용해서 단순 반복 업무 같은 힘든 노동을 줄이고 조직 전체를 더 날렵하고 공격적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아까 그 PDF 복부 사례와는 완전 정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12명 얘기는 정말. 다섯째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려운 결정은 경영진이 직접 내리고 절대 외부 컨설턴트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말은 쉬운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보여줄지가 중요하겠네요. 물론이죠. 실행력이 관건입니다. 여섯째는 운영 효율성 극대화, 특히 마케팅과 본사 관리 비용, 오버헤드 절감입니다. 넷킨 CEO가 쇼피파이 시절 경험을 예로 들면서 마케팅 예산을 마치 헤지펀드가 투자 수익률 관리하듯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하죠. 아, 헤지펀드처럼요? 네, 이건 감이나 관성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와 성과를 기반으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효과 없는 곳에 돈 뿌리는 뿌리고 기도하기이식 마케팅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이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 모델이었죠.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경제 방향 예측해서 크게 한탕하려는 베팅, 소위 자기 매매, 프롭데스크 모델과는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장 조성자는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보다는 거래 자체를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에 집중해요. 즉,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흐름과 속도를 높이고 그 과정에서 매수 매도 가격 차이, 즉 스프레드를 좁게 가져가면서 여기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모델입니다. 아, 스프레드를 좁게 가져간다. 네, 넷킨 CEO는 스프레드를 크게 벌려서 매입하는 것은 결국 정보가 부족한 판매자에게서 비싸게 사거나 상태가 안 좋은 매물을 떠안게 될 위험, 즉 역선택의 암정에 빠지기 쉽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는 욕심 대신에 적절한 가격에 빠르게 많이 거래하면서 거래 수수료나 효율성에서 이익을 내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증권시장의 시장 조성자처럼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 네, 핵심은 역선택 위험을 줄이면서 거래량과 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제시한 사업 계획은 들어보면 굉장히 명료해요. 1. 주택을 많이 그리고 빠르게 사고 판다. 그렇죠. 2. 운영 효율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린다. 3. 모기지, 보험, 보증 같은 부가 서비스를 붙여서 주택 소유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 이걸 실행하는 게 관건이겠죠. 부동산 기술이나 기업 턴어라운드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근데 이런 비전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도 바로 내놨죠. 네, 맞아요. 즉각적인 조치들이 눈에 띄죠. 단순히 스프레드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동시에 운영 규율과 매물 선정 기준은 오히려 강화해서 좋은 매물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첫 제한 가격을 더 공격적으로 제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검사 프로세스도 상당히 흥미로운 시도예요. 어떤 거죠? 판매자가 앱을 통해서 정해진 방식대로 집 상태에 대한 비디오와 오디오 정보를 올리면 1차로 AI가 분석해서 상태 프로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표준화된 절차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신뢰하되 검증하라. 접근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주택에 대해 일관되고 신뢰도 높은 상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하는 겁니다. 가격 결정의 정확성이나 거래 속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매입하는 주택의 품질 관리와 처리 속도를 동시에 높이려는 시도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오픈도어 체크아웃 기능 출시 발표였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을 위한 지금 구매, 바이 나우 버튼이라니?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상상하기 힘들었던 방식이죠. 구매자가 오픈도어가 소유한 주택을 온라인으로 둘러보다가 마음에 들면 웹사이트에서 바로 구매 제안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건데 초기에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가능하겠다고요? 네, 마치 테슬라 온라인 쇼핑하듯이요. 네, 진짜 테슬라 사듯이 집 구경부터 구매 제안, 나아가서는 모기지, 보증, 보험까지 하나의 매끄러운 흐름으로 처리하겠다는 비전인데
와, 이게 정말 구현된다면 주택 구매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CEO는 이런 구체적인 제품 출시 소식을 전하면서 실행 속도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예를 들어 AI가 주택 상태를 평가해서 수리나 리모델링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아, 그것도 AI가요? 네, 또 AI가 거래 종결에 필요한 서류 작업 일부를 자동화하는 소유권 이전 및 에스크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도입 사례들이죠. 건축업자를 위한 트레이드인 위젯. 이것도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요. 그렇죠. 자동차 딜러가 중고차 받고 새 차 팔듯이 건축업체가 새 집 팔 때 고객의 기존 집을 오픈도어가 매입해주는 프로그램을 쉽게 연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또 오픈도어 키 앱이라는 걸 통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일반 주택 소유자들도 AI 도움을 받아서 자기 집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고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바이어 피스 오브 마인드라는 이름으로 주택 보증이나 이사 날짜 앞당겨주는 혜택 같은 걸 제공해서 구매 결정을 돕고 네, AI 기반의 다국어 상담원이 주택 가치 평가 결과 설명이나 거래 과정 지원도 하고요. 또 금리가 높은 시기잖아요, 지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롬이라는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판매자가 가진 승계 가능 모기지, 어서머블 모기지를 구매자랑 연결해주는 시도도 하고 있고요.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거래 마찰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려고 검색 엔진 최적화, SEO 개선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고요. 무엇보다 조직 문화 자체를 AI 우선 적용, 디폴트 투 AI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사례가 재밌었죠? 네, 예를 들어 코딩 모르는 비기술 직원이 노코드 툴을 써서 기존에 10시간 걸리던 분기별 재고 관리 업무를 단 7분 만에 처리하게 된 사례를 들었는데요. 10시간이 7분으로요? 네, 이건 AI가 단순히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혁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실행 사례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공격적인 실행과 기술 중심 문제 해결, 이게 오픈도어 2.0의 엔진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4단계 계획도 제시했죠. 첫 단계 목표가 상당히 도전적으로 들렸어요. 네, 아직 공격적이죠. 내년 말, 그러니까 2026년 말까지 조정순이익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즉 주식 추가 발행해서 자본 늘리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건 정말 배수진을 치는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절박함과 또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대목이죠. 두 번째 단계는 단위 경제성, 즉 주택 한 채를 거래할 때마다 확실히 이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고 주택 거래 속도를 더욱 높이는 겁니다. 거래 건당 수익성 확보. 네, 모기지 같은 금융 서비스를 출시해서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국 거래 건당 수익성을 확보하고 자산 회전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사업의 무게중심 이동이네요. 기존에는 부동산 중개인 같은 외부 채널을 통해 매물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구매자, 판대자와 직접 거래하는 D2C 비중을 늘리고 그렇죠. D2C, Direct to Consumer. 그리고 주택을 매입해서 다시 팔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보유기간, Days in Possession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보유기간 단축. 스프레드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보유기간을 줄여서 관련 비용과 위험을 낮추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오픈도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확장하는 구상인데요. 바로 오픈도어가 직접 집을 사고 팔지 않더라도 구매자와 판매자가 오픈도어 플랫폼 위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로 진화하겠다. 이 비전이죠. 네, 맞습니다. 아마존이 직접 물건 파는 것 외에 외부 판매자들에게 장터를 열어준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 플랫폼 사업자로. 네, 이렇게 되면 오픈도어는 직접적인 자본 투입 위험 없이도 플랫폼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사용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CEO가 된 후에 물려받은 좀 골치 아픈 문제, 바로 자본 구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솔직하게 털어놨죠.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전환사채, 컨버터블 노츠 문제. 이게 특정 조건이 되면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부채인데 이것 때문에 마치 째깍거리는 시계, 티킹클럭처럼 재무적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게 놀라웠습니다.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었군요.
그렇죠. 보통 이런 민감한 내용은 잘 드러내지 않는데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얻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환사채는 쉽게 말해 돈 빌려주면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갈 수 있는 옵션을 준 채권인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는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당장 시간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ATM, 앳더 마켓 프로그램을 통해 약 2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ATM 프로그램이요? 네, ATM 프로그램이라는 건 필요할 때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조금씩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유연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고육지책이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시간과 자금으로 문제가 됐던 전환사채 대부분을 상환하기로 채권자들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 거죠. 네, 그리고 주주들에게 배당 워런트라는 것을 여러 종류, 시리즈 K, A, Z로 나눠서 발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배당 워런트요? 그건 뭔가요? 워런트라는 건 미래의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걸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준 이유는 첫째,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둘째, 회사가 성공하면 그 이익을 주주들과 직접 나누고 셋째, 어려운 시기에도 믿고 투자해준 주주들의 충성도에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네요. 네, 덧붙여서 이 조치가 회사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에게는 불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CEO는 앞으로 투명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 쉬운 영어, 그러니까 평이한 언어로 쓰고 실수하면 솔직하게 인정하며 X, 구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DM 창구를 열어두겠다는 약속까지 했죠. 네, 소위 기업 용어와는 이제 작별하겠다 이런 선언인데 그렇죠. 투자자나 고객과 직접적이고 진솔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네, 발언 내내 CEO의 강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가 느껴졌어요. 그는 회사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외부의 우려보다 훨씬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더 자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미션, 주택 소유자와 예비 소유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상을 바꾸겠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오픈도어 2.0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성임을 분명히 한 거죠.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픈도어는 새로운 CEO 캐스네킨 아래에서 과거의 자산관리 회사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기술, 소프트웨어를 핵심으로 하는 회사로 거듭나야 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 전략은 속도, 거래 흐름 플로우 중심, AI의 적극적인 활용, 고객과의 직접 소통, D2C,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격적인 시생력,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만약 오픈도어 2.0이 성공한다면 수십 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파괴적 혁신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파괴적 혁신. 둘째,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새로운 리더십과 명확한 비전 아래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방향을 전환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턴어라운드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네, 턴어라운드 사례. 마지막으로 AI와 D2C 같은 최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주택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전통산업에 어떻게 접목되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넷킨 CEO는 속도, AI, 그리고 기존 방식의 파괴를 되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만약 오픈도어 2.0이 그의 구상대로 성공적으로 시장이 안착하고 확장된다면 기존 부동산 시장의 주요 참여자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부동산 브로커, 전통적인 모기지 대출 기관 같은 플레이어들에게는 어떤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나 변화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더 나아가서 단순히 주택 거래의 편리성을 넘어서 주택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험 자체의 정의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오픈도어의 이 새로운 시작을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